상대 운동은 서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의 운동을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 운동. 상대 운동은 뭐 꼭 뉴턴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갈릴레이 시절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은 운동이죠. 힘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힘이 나타나기 전까지 운동 파트는 갈릴레이 때부터 뉴턴 이전까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에요. 뉴턴 이후에 힘이 필요하죠. 힘, 그 다음에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이제 뉴턴이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은 이미 갈릴레이 시절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고민하거나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 상대 운동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갈릴레이의 변환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이고, 저속도에서의 속도 변환이라고도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대론, 특수 상대론을 배울 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상대론 이전에 상대적 운동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니까. 자, 뭘 말하는지 봅시다. 먼저 1차원부터, 1차원, 2차원까지 볼 수 있는 1차원부터. 1차원, 좌표계가 1차원이라는 게 아니라 속도가 1차원 속도일 때, X방향으로만 속도가 있으면은 그 이제 1차원 상대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좌표계가 두 개가 있어요. A 좌표계와 B 좌표계가 있는데, A 좌표계의 원점은 0에 있고, B 좌표계의 원점이 XBA라는 점에 있다. XBA는 이 A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위치죠. 그래서 똑같은 물체의 위치, 점P를 보는데, 이 점P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이걸 운동을 기술한다고 하면은 A 좌표계에서 볼 때는 XA점, YA점에 있다고 볼 거고, B 좌표계에서는 XB점, YB점에 있다고 볼 텐데, XA와 XB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XA는 XB 더하기 XBA. 좌표축만큼. 근데 Y 좌표는 똑같죠? 우리가 지금 X방향으로 이 물체가 상대적인 위치가 떨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Y 좌표는 사실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차원이라는 거지. 이 좌표계 2차원이지만 실제로는 상대 운동, 렐러티브 모션은 1차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1차원적인 그 방향만 고민하면 되는데, 하여튼 위치는 이렇고, 이걸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를 얻는데, VA, A 좌표계에서 본 속도가 B 좌표계에서 본 속도 VB 더하기 VBA가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XBA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VBA라고 한다면, 그 VBA는 요 좌표계 B가 좌표계 A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죠. 좌표계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 점P가 움직이는 속도 말고, 이 좌표계 B 위에서 점P가 움직이는 속도가 VB고, 이 좌표계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VBA인 거죠. 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AA는 VBA를 시간에 있어서 미분한 거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위에 거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VB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 더하기 VBA를 시간에 대한 미분한 건데, VBA가 만약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일정한 속도로 얘가 좌표축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항은 없는 거죠. 미분해 버릴 거니까. 그러면 이것만 남고 AA랑 AB가 같다. 그 물체를 보는 가속도,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저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와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저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는 같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 이 두 가지 좌표계는 둘 다 관성 좌표계다. 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또는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 이걸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해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또는 정지한 좌표계, 관성 좌표계. 이너트,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속도가 0 또는 일정인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말해요. 내가 속도가 0인지 어떻게 아냐? 다른 좌표계에서 나를 보면 되겠죠. 다른 좌표계에서 나를 봤는데 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관성 좌표계예요. 내가 저놈을 봤는데 내가 볼 때 제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내가 볼 때 쟤도 관성 좌표계예요. 둘이 서로 착각을 하는 수도 있겠죠. 둘이 똑같은 가속도로 허공을 이렇게 마구 가속하고 있으면 서로 상대 속도를 전혀 못 느끼잖아. 그런 경우만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편을 보면 내가 관성 좌표계인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이런 이야기 하기 좋냐?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지구는 지구 표면에 위에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맨 땅바닥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모르거든. 틀려? 맞잖아. 이게 뭐 좀 잘못 그렸나? 부산이 32도인가? 위도가? 그죠? 32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부산이 좀 낮아. 32도. 35도? 35도? 35도인가 그렇지. 35도.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빙빙 돌고 있는데 막 이렇게 헤드뱅잉을 하고 있어요. 머리야. 매일 내가 여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나는 저절로 헤드뱅잉을 하게 돼 있어. 6,400km 반지름을 이게 지구가 또 이렇게 돌지. 23.5도 기울어가지고 도니까 정신 나랍네. 이게 막 돌고 있어 내가 그걸 느낀다고? 그 회전 운동을 느껴? 회전 운동은 원운동은 가속 운동이거든요. 나는 지금 가속 좌표계에 있어. 지구 표면에 있는 나는 관성 좌표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관성 좌표계에 있지도 않은 우리가 관성 좌표계에 있지도 않던 뉴턴 선생이 관성 좌표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희망사항이죠. 그런 좌표계 있었으면 좋겠다. 지구엔 없지만 지구 표면엔 그런 좌표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속 좌표계 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그 대표적인 예가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여러분들 태풍이 막 우회전하는 거 알고 있죠? 제트 기류 생기고 그런 이유가 지구가 가속 좌표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하지 못한 힘이 막 있단 말이야. 바람이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여 막. 하여튼 뭐 이야기 길게 하면 좀 복잡한데 지구는 관성 좌표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그다지 크진 않다. 지구의 질량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그래서 가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관성 좌표계에 있지 않아도 이런 걸 꿈꾸는 거죠. 속도가 0이거나 일정한 우리 옆에 뭐 다른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게 별게 없거든. 뭐 태양 보이고 뭐 달 보이고 뭐 다른 별 보이고 뭐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별 봤더니 대충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루 돌면 그 자리에 있는 걸 봐서 나도 그냥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관성좌표계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관측한 가속도는 모두 같다 이 말이에요. 얘도 관성좌표계고 얘도 관성좌표계. 서로 상대적인 속도가 일정하기만 하면은 스스로 요 중에 어느 놈은 정지한 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건 뭐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얘가 정지했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정지했으면 얘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가 관측한 가속도는 똑같다. 가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 챕터에 나오게 될 힘과 운동에서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거든요. 외력에 비례해.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가속도는 그래서 측정 대상인데, 측정 대상이 똑같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1차원 상대 운동이라고 해요. 나중에 나오게 될 말이긴 한데, 물리학은 관성 좌표계에서 기술해야지 돼요. F는 MA, 이게 뭐 항상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MA는 F 할 때 그 뉴턴의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은, 그 가속도를 측정하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여야만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순환 논리에 빠져. 지구는 관성 좌표계가 아닌데 뉴턴은 어떻게 이 법칙을 순환 논리야. 희망사항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저스티파이하는 방법은 중력 가속도가 생각보다 작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은 괜찮다. 태양 생각해 보라고. 내가 태양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봐. 끔찍하지 않아요? 가속도가 얼마겠어? 100지겠어? 뭐 1000지겠어? 지구 우리의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뭐 상당히, 우리가 공 던지면 공이 뭐 나름 잘 날아가잖아. 바닥에 툭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뜬단 말이에요. 응? 상당히 자유로운 공간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그냥 기술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2차원 상대 운동도 한번 봅시다. 2차원 상대 운동은 좌표계가 1차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2차원적으로 움직이기만 해요. 속도 벡터 방향이 2차원 벡터인 거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X좌표도 움직이지만 Y좌표도 움직여서, 그런데 이거 앞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좌표 변환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을 거야. 속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게 2차원이냐. 그 속도 벡터 방향으로 좌표축을 돌리면
그죠? 이게 속도 벡터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속도 벡터 방향으로 내가 좌표축을 돌리면 어차피 1차원 운동이다. 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좌표축을 돌려서 보면 어차피 1차원 모션이거든. 그래서 사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2차원 상대 운동은 갈릴레안 트랜스폼에서 2차원 상대 운동은 1차원 상대 운동이랑 본질적으로 동일해. 네? 그러나 뭐 기술을 하려면은 벡터로 기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RA 벡터로 바꿔야 되고 RB 벡터, 상대 벡터. 속도 벡터도 VA 벡터, VB 벡터, VBA 벡터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좌표 원점이 이동하는 속도, 상대 속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속도 벡터가 똑같게 되겠죠. 요 두 번째 항이 0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아규먼트를 할 수 있게 돼요. 1차원, 2차원. 3차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갈릴레이가 생각한 좌표 변환. 근데 이걸 왜 처음에 생각했냐면 옛날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긴 한데 갈릴레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나요? 갈릴레이는 물리학자였을까요? 천문학자였을까요? 수학자였을까요? 물리학자는 절대 아니었겠죠. 물리학이 없었으니까. 물리학은 보통 뉴턴 이후를 물리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갈릴레이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을 수도 대학이 있었을까? 대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는데 제가 언제 어딘가 읽어봤는데 갈릴레이는 그 당시의 과학자는 그 동네에서 잘난 귀족 왕이나 귀족한테 월급을 받아야 살 수 있었어요. 다른 기술이 없잖아. 농사를 짓든가 뭐 가죽을 제품을 만들든가 뭐 렌즈를 깎든가 뭐 전공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티스트가 돼야 돼. 아티잔이 돼야 되는데 기술이 없잖아. 산수하는 기술밖에 없거든. 근데 산수하는 기술이 좀 쓸모없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과학은 중세 과학은 이 왕이나 귀족한테 이게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왕하고나 귀족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걔가 가장 꿈꾸던 거는 그 당시에 과학도 다 이게 랭크가 있었겠지. 제일 왕에 가까이 가는 제일 신분이 높은 과학은 수학자였대. 그 당시에 왕의 수학자 왕의 수학자를 꿈꿨으나 그건 어려웠던 거지. 잘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수학만 밥 먹고 계속하는 사람. 근데 갈릴레이는 거기서는 이제 자기 자리 못 찾고 그 다음 칸이 왕의 천문학자. 정확하게 왕도 아니에요. 귀족. 피렌체인가 뭐 있잖아. 무슨 달이 뭐 나오고 막 하는 데 있잖아. 베키오 시기. 그 동네 귀족. 그 동네 하여튼 동네 짱. 근데 그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레이가 했던 과학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망원경을 그 당시에 최첨단 도구 망원경을 사서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샀겠지? 사서 목성을 봤대요. 구경이 30mm짜리 망원경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뭐 연락 구린 거야. 5만 원짜리. 요즘 기준 5만 원짜리 망원경으로 목성을 봤더니 옆에 웬 작은 점들이 같이 있네? 근데 열심히 스케치를 했는데 이 점이 움직이네? 그 점이 개수가 4개가 보여요. 30mm 정도로 4개 보이는 건 맞아요. 큰 위성이 4개인데 큰 위성 4개가 보이거든? 근데 그 동네 귀족 영주가 아들이 하여튼 자녀가 넷이었대. 아들이 넷인지 딸이 넷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녀가 넷인 걸 알고서 갈릴레이가 머리를 잘 굴린 거지. 그거를 얼른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주피터가 있는데요. 주피터가 하늘에 있는 별 행성인데 중에 제일 크다.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은 이제 왕 가지라고 하고 태양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 왕한테 안 되고 태양은 아니지만 목성도 굉장하니까 지금 목성 떠 있어요. 밤에 남쪽에 떠 있어. 있는데 아주 밝고 밤하늘에 거의 지배적이고 주피터거든. 주피터가 뭐 하여튼 큰 별이니까 주피터 옆에 별이 4개가 있더라. 그걸로 이제 왕한테 아부를 한 거야. 당신도
애가 내 아니냐. 당신이 주피터라 이거지. 아부를 막 끝내주. 그러니까 왕이 신나가지고, 그래? 그런 발견을 네가 했어? 무슨 이제 뭐 퍼블리시티에 뭐 돈 좀 주고 월급을 주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왕 영주가 고용한 이제 그 천문학자가 돼요. 그게 갈릴레이가 먹고 살기 시작한 그 히스토리의 시작이야. 야사예요. 진짜라고 막 남한테 썰을 풀지 마. 하여튼 그랬다. 그 갈릴레이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레이. 그 사람이 나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쓸모없는 고민이지만 이런 고민했는데 왜 내가 과거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적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뭐 진리는 상대적이다. 사람들이 뭐 흔히 이야기하잖아. 뭐 상대적으로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개념으로 돌아가면은 진리가 상대적이면 안 돼.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 절대적이라는 건 기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왕이거나 종교거나 그러니까 신이거나 그래서 상대적이다? 엄청 불손한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모션 네가 기술하는 거나 내가 왕이 기술하는 거나 내가 기술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뭐 교황이 기술하는 거랑 내가 기술하는 게 똑같다 이런 컨셉이야. 그러니까 그 신의 질서가 없어도 돼. 상대적이란 말을 하는 순간 굉장히 그 당시로는 이제 도발적인 개념인 거야. 이 개념이 지금 현대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덧셈 뭐 하는 거지? 뭐 도대체 미분 뭐 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릴레이는 목숨 걸었어. 이걸 쓸 때 아마 속으로 엄청 쫄았을 거야. 누가 한 명 이거 태클 걸면 난 죽는데? 반역죄. 썰을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 운동까지 마치고 5장 넘어가 볼게요. 힘과 운동은 이제 5장, 6장 두 챕터에 걸쳐서 있어요.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시작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시작하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뉴턴 운동 법칙까지만 딱 할게요. 자, 5장하고 6장의 큰 차이점은 5장에는 마찰력이 안 나와요. 마찰력의 정의만 나오고 마찰력을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6장에서는 이제 마찰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차이고 본질적으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이제 힘과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힘이란 단어를 처음 잘 정의한 사람을 뉴턴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힘을 정의하면서 동시에 매스도 정의해야 되는데 뉴턴이 그 쓴 책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뉴턴은 트리니티 칼리지 캠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학교를 다녔고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대학 2학년 때인가 그때 과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어요. 물리학과는 아니었겠지. 수학과였을까? 천문학과였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대역병이 돌아서 뭐 흑사병인지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역병이 돌아서 고향에 그러니까 휴학을 하고 고향에 가서 사과나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과가 똥 떨어진 걸 보고서 왜 떨어졌을까 도대체? 땅에 뭐가 있길래? 다양한 썰이 있을 수 있죠. 사과가 천사의 보호로 천사가 밑에서 날개짓을 해가지고 떠 있다가 천사가 힘을 잃으면 뚱 떨어졌다. 이런 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썰이 있는데 의견이 분분했겠죠. 모양은 알고 있어. 가속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갈릴레이 이후부터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게 이제 뉴턴이죠. 17세기, 18세기 물리학의 뭐 조상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쓴 책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라틴어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과거에 영어로 번역해 놓은 책을 우리는 또 구할 수가 없잖아. 책이란 건 비싸거든. 옛날 책은 더 비싸요. 많이 안 찍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흔하지만 요즘이 아니잖아. 과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책을 다시 정리하고 또 옮긴 책을 제가 읽었어요. 해당 챕터를 읽었어.
나도 궁금해서 도대체 뉴턴이 뭐라고 써놨는지 궁금하잖아.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보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 보면요. 거기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뉴턴이 쓴 단어 자체가 달라. 매스라고 쓰질 않아요. 그 당시에도 물론 매스라는 단어가 있었지. 영어 단어로 매스는 옛날에도 존재했는데 매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quantity of matter라고 말했어요. quantity of matter. 근데 quantity of matter를 상당히 길게 설명해. 여기서 quantity of matter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밀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솜털 같은 것을 쓴 부피는 크지만 뭉치면 작은 무게가 된다. 그런 설명까지 상세하게 돼서 깃털 같은 것도 뭉치면 쇳덩어리는 뭐 뭉칠 필요가 없고 뭐 해가지고 그 뭉친 것 매터를 뭉친 그것을 quantity of matter라고 하자. 킬로그램이라고 하자고는 안 했고 킬로그램은 아까 이야기했던 프랑스 애들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당시에는 그냥 매스란 말도 없어. 그냥 quantity of matter. 그에 대응하는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의 양 quantity of motio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즘에 우리가 쓰는 단어 그대로예요. 이걸 운동량이라고 한글로 번역하거든. 운동량, quantity of motion 이걸 그대로 운동량, 운동의 양, 물질의 양, 질량, 운동의 양, 운동량, 질량, 운동량이라는 이런 그런 말 자체가 뉴턴이 거의 처음 쓴 말이에요. 그냥 그 이상한 말을 디파인하고 힘은 포스라고 안 써 있어요. 그 당시에도 포스라는 영어 단어 있었지만 수식어가 있어. 앞에 내가 잊어버렸는데 땡땡땡 포스 이렇게 불러요. 기억이 잘 안 나. 좀 어려운 라틴어 어근을 가진 내가 다시 찾아보면 굳이 뭐. 자, 그래서 오리지널 그걸 따라가 보면은 이런 벡터 기호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요. 뉴턴이 벡터를 몰랐다기보다는 벡터가 일단 필요한 상황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심지어 F라는 기호를 쓰지도 않아요. FMA 뭐 이런 단어 안 써. 말로 해요. 전체가 말로 돼 있어. 좀 전에 말한 갈릴레이 상대적 운동도 말로만 쓰여 있어. 대화야. 두 명의 대화야. 갈릴레이의 물리학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갈릴레이가 그냥 거의 뭐 소설 같은 걸 써놓은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하는 대화를 써놓은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A도 가짜 인물이고 B도 가짜 인물이야. 자기가 그냥 얘랑 얘가 대화하는 것처럼 해갖고 책을 써놨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 운동도 나오고 목성의 위성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나와요. 갈릴레이도 이런 거 한 거 많아. 근데 뉴턴 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호는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정리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수학 체계로 정리해서 한 거고 과거에는 그냥 죄다 글씨로 써 있어요. 정리 버전을 우린 볼 수밖에 없고 궁금하신 친구는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원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번역 안 돼 있어요. 직역이 안 돼 있어. 그 라틴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아무도 안 해놨어. 라틴어에서 영어로 그 영어 책을 다시 누가 번역한 거를 다시 이렇게 그런 정도만 있어요. 자, 1법칙. 1법칙은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요.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 놈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놈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빙판 위에 가만히 있는 돌덩어리는 계속 가만히 있고 빙판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던 놈은 계속 일정하게 움직인다. 가만히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나 둘 다가 우리는 이미 알죠. 운동을 먼저 배웠으니까.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가속도가 0인 상황을 말하거든요. 가속도가 0인 상황. 근데 가속도가 0인 상황은 속도가 일정하거나 정지인 건데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야.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는 0이다. 이건 뭐 이해가 되죠? 빙판의 물체가 저절로 움직이면 귀신에 좋아지. 저절로 움직이질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귀신 없다. 천사가 옆에서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 종교적인 신화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딴 거 없다는 이야기니까 좀 과격하기도 해요. 근데 시점이 좀 옛날이 아니잖아.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근대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알 거 다 알아. 외력이 없으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아는데 여기 또 다른 코멘트도 있어요. 그럼 과연 옛날 그리스 시절이나 뭐 갈릴레이는 도대체 왜 이거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썰도 있는데 누가 하는 썰을 제가 들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갈릴레이 시절에는 다니던 도로가 죄다 그냥 돌덩어리로 막 이렇게 도로라는 게 없고 길도 거칠고
유리도 뭐 가공 못하고 겨우겨우 뭐 렌즈나 겨우 깎는데 렌즈 깎는 장인이 뭐 장인이고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빙판 정도는 뭐 있었겠지만 갈릴레가 빙판이 없는 동네에 살았네? 이탈리아잖아. 빙판이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관성을 실험할 수가 없는, 관성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뉴턴은 꽤 추운데 사네? 얼음 얼잖아? 우리보다 위도 높아. 그래서 얼음이 오니까 이렇게 빙판을 봤다. 고위도 지방에서 발견이 됐다. 이제 그런 썰이 있어요. 이것 내가 보기엔 다분히 구라 같은데 뭐 그럴듯해. 그래서 왜 갈릴레이 못하고 뉴턴은 했냐? 그러면 빙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법칙은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 법칙에서 맞아. 이 법칙의 이름은 다른 이름도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관성은 여기서 이너셔라고 번역하고요. 로우 오브 이너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관성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속도가 0이다 그 말이에요. 비가속 좌표계다. 이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계, 관성 좌표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이 법칙은 물체에 작용한 외력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자 힘이라고 말했고, 알자 힘은 작용하는 모든 힘의 총합, 네트 포스, 알자 힘. 물체에 작용한 외력, 알자 힘이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F는 ma다. 좌변호의 힘이 네트 포스라는 거지. 그 물체 m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벡터 합, F넷이 ma와 같다. 힘의 단위는 뉴턴 선생이 지었다는 의미지.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섹. 1뉴턴은 1kg 1m/s의 제곱. 뒤집으면 가속도는 m분의 F넷. 여기서 이게 이제 이 기울기,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주는 요 상수를 질량이라고 하자. 그거를 이제 quantity of matter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quantity of matter로 그걸 나누면 가속도가 생긴다. 가속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속운동, 가속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몰랐고 매스를 도입한 거지, 뉴턴이. 근데 뉴턴의 이제 원전에는 설명이나 이런 것이 요 위쪽으로 F는 MA 쪽으로 써 있지가 않고 아래쪽으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F가 P 도트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P는 뭐냐면 운동량이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quantity of motion이라는 건데,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mv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걸 이제 운동량 P라고 하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하면은 그걸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을 점 하나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P 덧. 기호로 쓰면 이제 dpdt인데, 이렇게 쓰면 여기다 mv 집어넣으면 m은 상수니까 빠지고 dvdt니까 dvdt는 a잖아. 이게 F는 ma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책이나 설명은 주로 이쪽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quantity of matter의 rate는 힘과 같다. 뭐 그런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빙판 위에 있는 매스에 힘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봅슬레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봅슬레이 경기 알죠? 굉장히 무거운 한 300kg쯤 되는 썰매가 있는데, 그걸 밀기 위해서 4명이 평상시에 맨날 헬스하는, 달리기도 하고 헬스하고 막 근육이 있다만 애들이 4명이 막 이쪽에 2명 저쪽에 2명 붙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밀어요. 왜? 안 밀리거든. 무겁거든. 300kg이 빙판이긴 한데 자기 발에다 스파이크 신고 그 스키 바닥에다는 막 왁스칠 해가지고 잘 미끄러지게 했는데 또 잘 안 밀려.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져요.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 힘을 엄청나게 뭐 젖먹던 힘을 다 써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오지. 보통 사람은 예선 탈락이잖아.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해. 근데 힘을 지속적으로 가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가면서 밀어야 되거든. 힘을 좀만 가면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밀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밀다가 1명 타고, 속도가 좀 생기면 또 1명 타고, 제일 마지막 사람은 죽어라고 밀어야지. 속도가 이미 빠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속을 해가지고 봅슬레이가 이렇게 속도를 확 얻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중력으로 내려가잖아요. 하여튼 그런 빙판 위에서 매스를 미는 액션, 그러면 가속도가 생긴다. 봅슬레이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법칙을 생각해야 돼요. 허벅지를 볼 게 아니라 이 법칙을, 매스가 지금 몇 킬로니까 가속도가 얼마겠거니, 1명 늘어났으니까 가속도가 줄어들었으나 이미 속도가 충분히 커졌으니까 괜찮겠거나, 이렇게. 가속도 언제 제일 컸지? 제일 처음에 4명이 밀 때 제일 컸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 법칙을 잘 이해한
물리학자의 생각이 되겠어요. 자, 3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액션, 리액션이라고 말하고요. 리액션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죠. 액션, 작용, 리액션,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액션과 리액션 합쳐서 상호작용이라고 말해요. 서로. 그러니까 두 개의 바디가 있어야죠. 질량체 두 개가 있어서 한 놈과 또 다른 놈이 있어서 얘가 얘를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게 얘가 얘를 밀거나 당기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뭐 그런 이야기죠. 얘는 사과예요. 사과. 뉴턴이 생각했다는 지구와 사과의 관계. 너 사과, 나 지구. 너나 나나. 당기는 힘은 똑같다는 거지. 지구, 네가 나를 당긴다고? 아니, 나는 내가 너를 당기고 있었다고 생각해. 상당히 도발적인 생각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뛰었다 내리잖아? 지구가 크게 흔들려요. 힘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작용, 반작용. 이게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르게 이해하는 버전은 이렇게 박스를 치는 버전이에요. 이렇게 얘랑 이렇게 한 다음에 박스를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고립계 이런 말을 쓰면은, 이제 연력학적인 이해인데, 이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게 고립되었다. 이 고립계의 외부, 이 외부하고 내부 사이에 열적의 출입. 여기서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개는 일법칙 상황일 거란 말이야.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가속도 0이다. 다시 말하면 얘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치고받고 싸우든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 이거 이해하면은 FAB 더하기 FBA 하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개 전체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연력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작용, 반작용, 법칙, 3법칙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학년한테는 좀 헤비한 말이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도 말할 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물리학 할 거니까 미리 말을 해둔다면 weak form이 있고 strong form이 있어요. weak form이라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실험이 가능한, 실험이 여기까지 증명이 돼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line of force는 다를 수 있다. 힘이 같고 크기는 반대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그러는데 이 축이 맞는지 힘이 작용하는 이 축까지 같은지는 뉴턴이 말하지 않았거든. 그 약간 흠점이 있대. 당연히 그것까지 같은 걸 말했겠지 뉴턴은. 근데 현대인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거든. 요것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거든. 이 상황에서는 성립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항상 성립하는지가 좀, 그래서 이쪽은 스트롱 폼이라고 하고 작용 반작용의 스트롱 폼. 작용하는 이 라인 오브 포스, 힘이 작용하는 요 선도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스트롱 액션 리액션이고 스트롱 3법칙이고 위크 폼은 작용 라인 오브 포스는 달라도 된다. 이게 이제 위크 폼이에요. 근데 실험을 아직도 3법칙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요. 혹시 예외가 있을까봐. 근데 했더니 여기까지는 위크 폼까지는 예외가 없더라. 위크 폼까지는 예외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스트롱 폼에는 예외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많이 있는데 이게 앱솔루트리 트루는 아직도 검증 대상이다는 거예요.